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11월달, 12월달 강의할 때보다 1, 2월달 강의 들어가니까 어떻게 분위기가 확 죽은 느낌이야. 그런 느낌 안 들어요? 들고 마셔도 안 들어요? 죽었어. 좀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다른 학원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딱 2주 들어보고 2주가 아니다 1주다 1주 저번 주 강의를 딱 듣고 나서 못하겠다고 환불하신 분이 계세요. 그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 이게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왕 공부를 시작 이거 그냥 얼렁뚱땅 공부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건 적어도 1년은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디선가 다 한 번씩 들었을 거예요. 그럼 적어도 1, 2개월 정도는 공부를 해보고 그래 놓고 해야 되는데 딱 일주일 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건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강의하는 거를 무슨 말인지 다 알고 강의 다 듣는다면 사실 이거 1년 공부 이런 게 필요 없죠. 어차피 수업만 딱 듣고서 여러분들이 책 한번 보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고민 같은 것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이거 괜히 했다라는 생각. 근데 버텨보세요. 제가 늘 학원, 작년에도 여기 학원에서도 그 얘기했고 다른 학원 가서도 그 얘기하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공부 안 될 때 울고 많이 우시는 분도 많아요. 울고 그렇게 해서 버텨가지고 합격한 분들이 누구예요? 여기 길거리에 있는 사무실 주인들이에요. 여기 사무실 공인중개사무소 간판 걸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입 쫙 벌리고 있으면 뚝 떨어서 나온 거 아닙니다. 울고 그 다음에 밤새 왜 공부 안 되냐고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이 과정 거쳐서 합격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끔 보면 재수 좋게 걸린 분도 있습니다. 딱 60점 돼가지고 공부 별로 안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재수 좋게 걸린 거고 여러분들은 그만큼의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자꾸 분위기가 자꾸 다운되는 것 같은 느낌. 11월달, 12월달에 공부를 할 때는 그래도 조금은 되는데 1월달부터 보니까 좀 분위기가 좀 조금 다운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합니다. 고통이 좀 있어야지만 되죠.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 그런 고통 없이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다고 하는 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왕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을 버티겠다고 온 거니까. 자, 오늘 어디 할 차례예요? 자, 47페이지. 여기 페이지 적어놨습니다. 47페이지에 지금 등록 부분을 할 차례인데 저번 주에 자 일단 공부 좀 해놓으라고 했던 거 있죠. 자, 그거 한번 잠깐 보죠. 자, 용어의 정의에서 3개 일단 여러분들 암기해 놓으라 그랬죠. 암기 일단 안 해도 좋아요. 암기 흉내만 내놓으면 돼요. 완벽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암기해가지고 해간 한다고 해서 10월달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자, 가장 먼저 중계란 뭐였죠? 중계란? 네, 소개.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법적인 용어로 뭐에 대하여? 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기원 임대차 그 밖에 권리드신 변경한 행위를 일부하는 것 알선은 이게 좀 중개죠. 저번주에 안 하셨죠? 네. 네. 저번주에 혹시 수업 들은 것들이 있었어요? 안 보고 왔어요? 앞만. 중개하는 뭐냐? 소개 알선이다. 요것만 보셨구나. 그거 가지고 좀 더 봤어요? 그거 다행이에요. 그 용어의 정의 정도는 맞죠? 네. 그 정도만 봐도 다행이에요. 용어의 정의만 봐도 두 번째 수업부터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중개업에는 뭐 했죠? 3가지가 모두 해당된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그러니까 의뢰받고 보수받고 3가지가 모두 해당돼야 된다. 자, 이제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숫자 몇 개 외우라고 했던 거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시험 몇 년간 못 봐요? 3년. 그 다음에 부정행위자는 5년. 자, 그리고 그 뒤에 저번 주는 사실 많이 없어요. 오늘은 좀 공부할 게 많아요. 자, 양도대여. 자격증 양도대여와 관련된 문제 있었죠. 자격증 양도대여하면 자격 어떻게 되고? 취소되고. 형벌? 1-1.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을 기했죠. 자, 그 다음에 유사명칭 사용 문제 있었죠? 유사명칭 사용 문제. 이거는? 네, 1-1. 공인중개사인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요게 저번 주에, 근데 저번 주에도 배운 거 많아요, 사실은. 그 중에서 그 정도만큼 한번 연습하고 넘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자꾸 머릿속에 하나씩 집어넣을 거예요. 자, 오늘 배울 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입니다. 자, 일단 등록은 저번 주에 간단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등록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관청에다가 신청하는 거랬죠. 그래서 그 업종을 얘기했을 거예요. 허가업종, 등록업종, 신고업종. 그래서 허가업종은 관리를 심하게 해야 되고 규제를 강하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이 허가업종이고, 등록업종은 허가업종보다 좀 얕은 거, 신고업종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 제가 이거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은 등록이다. 그럼 등록은 어디다 한다? 등록관청이 한다. 자, 등록관청은 어디예요? 사무소, 소재지, 시공입니다. 사무소가 내가 주민등록지가 어디인지, 어디 살고 있는지 상관없어요. 사무소를 어디다 두냐가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등록관청은 어디를 얘기한다? 사무소, 소재지, 시공구. 자, 그러면 여기에 시를 한번 보면요.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예요. 구가 없는 시. 시인데 구가 없는 시. 자, 어디에요? 시인데 구가 없는 시. 구리시. 예. 또 여기 하남시. 예, 구가 없죠? 그럼 구리시청, 하남시청이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도 있어요. 여러분, 특별자치도가 어디죠? 제주도. 자, 제주도 얘기 잠깐 했던 거 모르겠네요. 자, 제주도는 행정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자, 이런데 오늘이 아니고, 올해 이런데 지자체 선거하죠? 제주도는 지자체장을 뽑는데 누구만 뽑는다 그랬어요? 도지사만 뽑아요. 도지사만 뽑아요. 그리고 제주도는 시장을 안 뽑아요. 네. 제주도는 그래서 특별자치도고 관광특구라 그랬죠. 자, 제주도의 시가 위에 제주시가 있고, 뭐 대부분 다 가보셨을 거예요. 밑에 무슨 시가 있어요? 서귀포시가 있는데, 만약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지자체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서로 안 좋은 거 미루고, 그 좋은 건 내가 해야겠다 그러고 맨날 싸우겠죠. 그래서 아예 지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제주도지사만 선거로 뽑고,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제주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일부 중앙집권제예요. 자, 특별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도 행정업무 담당하죠? 그러니까 이거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자, 특별자치시도 여기 하나 있어요. 자, 특별자치시. 여기 칠판 없지만, 특별자치시가 어디예요? 세종시. 자, 세종시는 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 없어요. 지금 면 있고, 면은 이제 동이죠? 자, 조치원읍이 아마 세종시로 들어갈걸요? 조치원읍하고 면 있고 동이 있는데, 면과 읍은 동개념이에요. 동개념이라서, 구가 없습니다. 아마 인구가 좀 더 늘어나면 구 아마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가 없으니까 당연히 세종특별자치시, 그 시청이 뭐가 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되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구가 있다면 구가 모두 뭐가 된다? 등록관청이 된다. 구. 그러니까 구는 자치구와 비자치구 있죠. 서울특별시 무슨 구? 자치구죠. 인천, 광주시 무슨 구? 자치구죠. 자, 구청장 선거를 뽑으니까. 근데, 구가 있는데, 시 중에서 구가 있는 시. 성남시. 뭐, 고양시. 이렇게 있죠. 많죠. 요 동네 부근에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성남시 봅시다. 성남시가 광역시가 아니죠. 광역시가 아니니까. 자, 선거로 뭐만 뽑아요? 성남시장만 뽑고, 그 구, 뭐 분당구, 뭐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남에 가면 분당구하고 뭐 수정구하고 뭐 여러 구가 있죠? 자, 그 구청장은 성남시장이 임명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걸 비자치구 혹은 행정업무 담당을 해서 행정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당연히 행정업무 담당하니까 구가 있다면 구가 모두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사실 뭐 시험 문제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일단 시군구인데 구가 있다면 구가 모두 등록관청이 된다. 그러니까 성남시 분당구에다가 사무실 냅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성남시청 가야 돼요? 분당구청 가야 돼요? 성남시청. 아니, 분당구청. 아, 입 아프게 여기다가 지금 떠들었는데. 자, 다시. 성남시 분당구에다가 사무실 낸다. 그럼 성남시청 가야 된다? 분당구청 가야 된다? 어디? 성남시청. 구가 있다면 구가 모두 등록관청이 된다 그랬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성남시청이 아니고 분당구청으로 가야죠. 분당구가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옛날엔 나왔었어요. 7회 뭐 이럴 때 나왔었어요. 아주 쉬울 때. 맞아, 분당구청. 근데 요즘은 하도 쉬워서 안 나와요, 이거. 근데 개념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등록 신청할 순자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다. 공인중개사로서 법인으로서 등록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못한다. 왜 소속 공인중개사 등록 못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미 소속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중 소속이 금지됩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간에 오셨네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등록 기준, 등록할 때 등록 기준 페이지 48페이지죠. 가끔씩 제가 페이지 오류가 좀 나는 경우 가끔 있어. 입력하다가 잘못하면 잡아주시라 그랬죠. 자, 그 48페이지에 등록 기준에서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48페이지 쓰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이라고 써요. 제목. 뭐 제목 옆에. 아니 거기 48페이지 하단 부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그 중간 제목 있죠? 네, 거기다가 이 개설 등록 기준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통령령 어디서 들어봤죠? 자, 저번 주에 법의 구조를 얘기했을 겁니다. 국회에서 큰 틀, 법을 만들고 세부적으로 자, 대통령한테 넘긴다 그랬죠? 그래서 대통령이 만든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라 그러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그랬어요? 네, 시행령이라고 그랬죠. 시행령을 대통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대통령도 바쁘니까 일부만 만들고 다른 밑으로 위임시킨다 그랬죠. 누구한테? 각 부서장에게. 그래서 이거를 부령이라고 그랬죠. 부령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네, 시행규칙. 자, 법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법을 공부하는데 법의 구조는 좀 알고 넘어가시라. 이 법의 구조,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데 법의 구조를 몰라가지고 나중에 공인중개사 합격을 했는데요. 법전을 못 봐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법전을 못 봅니다. 법전을 보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임해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3단 조문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걸 못 보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공인중개사 합격해서. 그래서 저는 적어도 법 배우는 사람은 법의 구조를 한번 알아두라고 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 이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자, 여러분들 보니까 뭐 결격 사유가 없을 것, 자격증이 있을 것, 이건 제가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돼요. 결격 사유 요거는 일단 좀 이따 볼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배운 거, 여러분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지만 되죠. 교육. 무슨 교육이에요? 실무교육.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하나요? 거기 나와요. 누가 실시하는? 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언제까지요? 전 1년 이내. 전 1년 이내.
받아야지만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저번주에 한번 했었고,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 보니까, 자, 중개사무소를 갖춰라.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사무소를 확보하는데, 자, 일단 봅시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에요. 가설건축물 대장은 제외합니다.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조건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그 조건을 하는 이유는 합법적인 건물이어야만 돼요. 설명은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합법이라도 가설건축물 대장은 안 된다. 근데 가설건축물 뭐가 있었죠? 컨테이너, 공사장 컨테이너, 그 다음에 견본주택 이런 거 있었죠? 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그래서 건축법 여러분들 보면 가설건축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가설건축물 신고할 때 용도 적어야 돼요. 근데 뭘 적냐면 존치 기간을 적어야 돼요. 내가 이러한 용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쓰겠다. 이게 가설건축물 신고입니다. 연장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공사하는데 여기다 이 건물 예를 들어서 헐고 짓는데 1년 걸린다. 딱 해가지고 1년 타있는데 1년 안 걸리죠? 더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연장도 가능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목적이 끝나면 없애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자, 그리고, 이 건축물 대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합법적인 건물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돼요. 자, 준공검사,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았다면 없어도 된다. 왜?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이걸 받았다면 이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합법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건물을 요구하는데 아직까지 대장이 없다. 그래도 합법적인 건물이라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유하거나 전세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을 확보하라. 자, 여기에 사용대차는 요거는 소유 전세임대차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고, 사용대차가 뭐예요? 요거는 무료 사용. 이거는 무료 사용입니다. 공짜로 사용할 때 사무소 확보 서류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사용대차 계약서가 있어요. 이것도 계약 종류 하나예요. 사용대차 계약서를 제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로서의 등록 기준.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49페이지에 법인의 등록 기준을 볼 텐데,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오늘 또 외워놓아야 될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자, 일단 봅시다. 법인의 등록 기준.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법인의 등록 기준, 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거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거는 그냥 건너뛸게요. 자, 제가 첫 번째로 한 게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두 번째예요. 자,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입니다. 이때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자본금 얼마예요? 5천만 원. 자, 여기에 상법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그 다음에 자본금 5천만 원, 이거 다 기억해놔야 돼요. 시험지 다 나왔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상법상 회사. 자, 지금부터 상법상 회사를 설명할 텐데 다 외우지 않아도 되고 설명만 듣고 넘어가도 되고 제가 딱 두 개만 강조할 거예요. 그거는 꼭 기억해놔야 돼요. 자, 일단 상법상 회사는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있긴 있죠. 뭐였죠? 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주식회사. 그 다음에 또 유한회사. 그 다음에 유한 책임회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합명. 그 다음에 합자. 이렇게 5가지가 상법에 규정된 회사예요. 상법에 회사 설립 절차와 관련된 부분 나와 있는 게 이렇게 5가지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의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유한회사와 비슷한데 설립 절차라든가
회사의 구성이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유한 책임회사는 대표 혼자, 업무 집행자라는 대표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회사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상법이 규정됐으니까 상법상에 써요. 자, 요거는 요와 비슷하다니까 이렇게 건너뛰고, 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공통점과 차이점. 출자, 네. 출자와, 자,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출자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자, 유한회사는 잘 모르죠? 제가 유한회사 뭐 깊이 어차피 지금 3법 시간 아니니까, 이거 들어갈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도 그나마 좀 알고 있는 주식회사는 뭐죠? 자, 주식회사에 있어서 출자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주주. 이죠? 예. 네. 그러면 이때 주주들이 그 회사를 운영하나요? 주주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죠. 이 주주들이 누구를 뽑아가지고 경영진을 뽑아서 그 경영진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들이 뭘 열어요? 주주총회를 열죠. 자,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주총회 연락 많이 올 겁니다. 자, 임시주주총회, 뭐 정기주주총회 많이 올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이렇게 주주들이 직접 경영하지 않고 주주들이 경영진을 뽑아서 경영하는 거예요. 경영진이. 자, 그 경영진을 뭐라 그런다? 자, 임원. 자, 지금부터는 기억해내야 될 문과 나옵니다. 임원. 자, 여러분들 주식회사에 임원진, 임원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뭐예요? 주식회사 임원. 여기도 안 계신가요? 이사, 감사. 네, 여러분들 이사로 올라갔다, 이사로 승진했다 그랬죠? 이사가 되는 순간부터는 경영진입니다. 직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직원들이 대기업 같은 데서 보면 대리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다가 이사로 올라가죠? 이사진으로 딱 승진하는 순간에 노조에서 자동 탈퇴됩니다. 어제부터 지금 저 버스 노조가 지금 데모해가지고 그런데 자, 노조에서 자동 탈퇴는 이유가 얘는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경영진이 되는 거예요. 직원이 아닌 고용인이 아닌 경영진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임원 얘네들이 경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냐? 주식회사는 출자자가 무한되고요, 숫자 제한 없고요, 이완회사는 50명 이내로 제한되는 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명의 사업자에서는 출자자와 경영진이 동일하다. 출자자가 곧 뭐하냐면 경영합니다. 그 출자자를 뭐라 그런다? 사원이라 그래요. 출자자를 사원. 자, 출자자가 꼭 경영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원하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여기서 헷갈려요. 사원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회사 직원을 떠올리죠. 그러나 상법상인 사원은 이 회사의 경영진, 자, 출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차이점. 한 명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고,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과 그 다음에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 잠깐 보셔야 돼요. 3월 달에는 오늘 공부한 거 입으로 잠깐만 주룩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상세히 설명 안 하고. 자, 한 명 합자회사의 일단 차이점은 한 명은 무한 책임 사원. 자, 글자 그대로 무한 책임을 무한하게 지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무한 책임 사원은 출자와 경영을 책임지게 돼요. 자, 그러면 합자는 무한과 유한으로 둘로 구분된다 그랬죠? 자, 그럼 유한 책임 사원은 뭐야? 책임이 어떻게 한다? 유한, 한정이 돼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얘는 뭐만? 출자만. 경영에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출자에만 책임지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얘는 이 유한책임사원은 경영권이 있어 없어요? 없겠죠? 경영에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 사원 중에서 어떤 사원만 무한책임사원만 여기서는 적용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사원.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앞으로 뭐가 나온다? 사원 또는 임원이 계속 나와요. 앞으로 계속 강조할 거예요. 사원 또는 임원하면 누구다? 사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계속 나온다. 사원 또는 임원하면 누굴 얘기한다? 경영진이다. 자, 다시 머릿속에 박아놓으세요. 제 과목에서는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자, 사원 임원하면 누구다? 경영진이다. 만약에 이 회사가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진다? 네, 경영진인 사원 또는 임원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들 뭐 주식회사나 이런 데서 대표이사만 책임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자, 이사 중에서 대표 맡은 사람을 대표이사라고 그랬죠.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경영진인 사원임원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주변에서 누군가가 회사 하나 조그만 거 만들면서 야, 내가 그냥 너 이사해줄게, 이 등기부에 등재해줄게, 이사로 등재해줄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무슨 회사인데? 그거 물어보고 뭐 하는 회사인데? 수익이 어떻게,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데 다 알아보고서 가야지. 명함에다가요, 무슨 주식회사 이사 누구누구 아주 좋죠. 근데 나중에 이 회사가 만약에 사기를 치거나 뭘 치거나 해가지고 잘못되죠. 그럼 결국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도 책임. 그 안에 있는 이사진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자, 경영진. 자, 다시. 사원이만 하면 누구다? 경영진이다. 이때 사원은 무슨 사원만을 의미한다? 무한 책임 사원만 의미한다. 자,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여기서 나머지 제가 설명한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니까 건너뛰어도 됩니다. 다시 한번. 사원 또는 임원은 누구다? 경영진이다. 이때 이 사원은 무슨 사원만을 의미한다? 무한 책임 사원만을 의미한다. 자, 여기까지 정리함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법상 회사로 설립하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자,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자, 여러분들이 협동조합 하면 상당히 많이 이런 거에 농협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농협은 별도의 법이 있고, 자, 주변에 제가 협동조합과 관련된 부분을 사실 요 부분에 제가 이제 시간 날 때 한 번씩 이게 돌아봤었어요, 예전에. 협동조합이 안 보이더라고, 보니까. 예? 협동조합. 생협이 뭐죠? 그거가 여기. 이거 들어가요. 이 법에 이거. 이게 여러분들이, 자, 산림조합, 농협동조합, 이거는 이 협동조합 기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이 돼요. 그런데 그거 외에, 여러분들 이제 뭐 도심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저는 도심에서 안 보이니까 자꾸 시골로 가거든요. 시골에 여러분들 영농협동조합 있어요. 뭐 고추, 여러분들 저 마트 가서 뭐 고추나 상추 같은 거 하다 보면 박스에 어느 지역 무슨 영농협동조합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 법에 의해 설립되는 겁니다. 자, 5명 이상의 사업자가 모여가지고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자, 이것도 법인으로 써보게 되는 거예요.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한다 그랬어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냐면 얘는 공익 목적이고요, 비영리입니다. 주로 장애라든가 아니면 복지, 노인복지 이런 데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많이 나와요. 이게 저는 뭘 봤냐면 저희 시골에 읍내, 다른 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전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그 지적장애인들 있죠. 지적장애 아들의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카페를 운영해요. 그런 거 있죠. 여기도 아마 있을걸요? 그래서 그 간판에 뭐라고 되냐면 무슨 카페 이름 해놓고 밑에다가 예, 요렇게 적어놨어요. 사회적 협동조합. 그럼 이거는 비영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중개업은 뭐예요?
다 돈 벌고 먹고 살자고 하는 거죠? 영리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본금 숫자 기억해내야 돼. 얼마?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자, 요게 첫 번째 등록 기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3번으로 나온 거예요.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라고 했죠. 자, 맨 밑에 49페이지 맨 밑에 나오죠.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이거는 겸업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건 좀 이따가 보게 될 거예요. 겸업 제한. 오늘 이제 조금 이따가 그 파트 가서 겸업이 뭐예요? 그렇죠. 부동산 중개업 말고 다른 업무를 하는 거 겸업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그걸 할 수 있는데 법인은 거기서 제한하고 있어요. 자, 그거는 나중에 일단 들어가서 설명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자, 대표는 그 법인의 대표는 이제 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어떻게 해요? 제외한 사원돈 임원의 얼마가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자, 대표자 제외 3분의 1 이런 거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원임원 모두 뭘 받아라? 대표자, 사원임원 모두 실무교육 받고 중개사무소를 갖추라. 중개사무소, 아까 이거 개인 공인중개사인 개업 중개사무소 똑같죠? 자,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요거는 수업 끝나고 나서 한번 암기를 해놓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일단 무슨 회사라고 그랬죠? 일단 주식회사, 이걸 다 합쳐서 뭐라 그랬어요? 상법상.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사회적 빼고 자본 얼마? 5천 이상. 그 다음에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 그리고 대표자 공인중개사, 그리고 대표자 제외하고 얼마 이상이 3분의 2 이상. 그리고 자, 사원임원 다 뭘 받아라? 실무, 교육. 등록신청자 1년 이내, 그리고 중개사무소 갖춰라. 자, 요까지가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그러면 자, 서류 보겠습니다. 서류. 여러분들 교재 일단 51페이지. 자, 일단 등록 기준 갖췄으니까 서류 준비해줘야죠. 자, 등록 신청서에 뭐 첨부한다? 실무교육 받으라 그랬죠?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여권용 사진 들어갑니다. 사진 한 장 들어가요. 사진 뭐 했어요? 사진이요. 등록증에 거기 붙여요. 이렇게 사진 하나 붙입니다. 그러니까 서랍 속에 있는 거 그냥 막 꺼내지 말고 이쁘게 찍어가지고서는 하세요. 요즘은 저기 여권용 사진 앱도 있다 그러대요. 저는 좀 못 봤는데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여권용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조정하면 된대요, 이게. 그러니까 사진관이 이제 완전히 죽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보정까지 싹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파일 해가지고 프린트하면 뭐 된다고 하는 그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자, 여권서 한 장 들어가고요.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갑니다. 사무소 확보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 외국인과 외국판 보세요. 외국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명하는 서류. 자,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 사유 여부를 어디에서? 등록관청에서 확인합니다. 옛날에는 확인 자체가 길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젊으신 분은 잘 모르겠는데 신원 확인을 본적지를 통해서 신원 확인한다 뭐 이런 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신원 확인을 본적지로 한다.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이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거나 뭐 전과 이런 게 있죠. 이거를 어디로 통보하냐면 본적지 호적계로 통보해요. 그래서 호적계에서 명단을 리스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의 신원 확인이 들어오죠. 그 본적지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본적지 호적기에서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이다 이거 리스트 보고서는 체크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언제? 아주 먼 옛날에. 뭐 오기 전에? 컴퓨터가 오기 전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결격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 들어봤죠? 뭐, 교도소 갔다 오면 뭐 한다? 호적에 빨간 줄 한다. 그게 사실 빨간 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록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자, 근데 요즘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전산이 금방 떠요. 제가 그 작년에 왜 말 좀